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무려 분담금을 12억 내라고 하는 재건축 현장이 있었습니다. 12억을 내라. 분담금 폭탄이 터졌다. 자, 홍제 3구역 재건축인데요. 시공사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과 조합이 협상 끝에 평당 공사비 512만 원에서 78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막바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건설사 입장을 보면은 올해는 압구정과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무리하게 수주전에 뛰어들지 말자는 분위기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3월, 4월 서울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관련된 언론 뉴스를 좀 살펴보면서 현재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강남도 시공사가 입찰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와 있어서요.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뜨겁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강북이라든가 다른 지역이 아니고 강남권에도 이런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시공사가 입찰을 포기하는 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수록 올라가는 공사비. 최근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비도 지금 뭐 평당 1,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고가의 공사비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시장은 양극화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시공사의 입찰 포기라든가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분담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3월, 4월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말에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젠 서울 강남도 매력이 없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유찰, 또 유찰. 그 속사정이 무엇인가?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요. 자, 강북의 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대에 육박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치솟고 재건축에 몸살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재건축 시장이 공사비 문제 때문에요. 이미 계약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추가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건설사 간에 분쟁이 많고 또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가 다시 공사가 재개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시공자하고 해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약하게 되면은 그 이후의 상황이 시공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돈을 더 줄 테니까 집을 좀 지어달라. 최근에 이렇게 건설사 찾기가 어려워졌다. 예전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사 하나 따기 위해서 여러 시공사가 붙어서 경쟁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요, 이 재건축 시장이 돈을 더 줄 테니 집을 지어달라. 공사비를 올려서 시공사를 찾는 조합이 늘고 있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건설사가 시큰둥한 반응이 있는지 조합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건설사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0일 뉴스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920만 원을 조합에서 제시했는데요. 바로 도곡, 개포, 한신입니다. 그런데 응찰한 건설사가 없었습니다. 응찰한 건설사가 없었다. 자, 평당 공사비가 920만 원이면 그렇게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입찰한 건설사가 없었다. 자, 그런데 지난 3월 14일 현장 설명회에 현대건설과 DLENC를 비롯해서 10개 건설사가 참석해서요, 무난한 시공사 선정이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응찰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서 이 강남권도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 시공사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게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공사비가 무섭게 오르고 분양시장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수익성 보장이 없으면 수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강남 재건축 단지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건설사 임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남권이라도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된다면 입찰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건설사가 이렇게 현장을 골라가면서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 최근의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지난 15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응찰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자, 조합은 공사비로 평당 83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시공사에 응찰이 없었다. 제가 이 뉴스를 쭉 보니까요. 저 사무소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통상 건축물의 시공비를 이렇게 입찰할 때에 시공사가 견적을 내서 제출을 하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거꾸로 이렇게 공사비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이 평당 830만 원에 그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아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스펙과 문제점들이 많은데 조합에서 거꾸로 건설사에 830만 원에 해달라 이러면은 시공자가 이걸 따져보고 830만 원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아예 입찰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재건축 조합은 왜 조합이 공사비를 시공사한테 거꾸로 제시를 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공사가 수익성이 안 나오면 아예 응찰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건설사 입장을 보면은 올해는 압구정과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무리하게 수주전에 뛰어들지 말자는 분위기다. 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압구정과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올해는 무리하게 수주전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이런 현장을 보고 입찰을 안 한다든지 또 유찰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수주 계약으로 바로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압구정과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건설사가 별 관심이 없다. 무리하게 수주전에 뛰어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최근에 건설사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행법상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요.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없거나 한 곳이면 자동 유찰됩니다. 이게 이제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한 시공사만 입찰을 해도 자동 유찰이 된다는 경우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유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 유찰이 되면은요, 수의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건축 현장들이 두 번 유찰이 되고 바로 시공자하고 수의 계약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즉 건설사는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일단은 유찰한 상황을 보고 이 금액을 제시하고 금액이 안 맞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맞으면 또 하면 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수주전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게 지금 건설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남권 같은 경우도 이런 시공자 선정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자, 강남구 개포동 주공도 1회 유찰했고요. 신반포 27차 1회 유찰. 자, 송파구 잠실우성 4차는요, 2회 유찰을 하고요. 그 이후로 DLENC와 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 가락 3인 맨션도요, 2회 유찰을 하고 현대건설과 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1 재개발 같은 경우는 2회 유찰을 해서 시공자를 찾아서 수의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시장이 예전과 너무 달라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개포주공, 신반포, 강남권 알짜배기도 이렇게 유찰에 이어졌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악화돼서 몸살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공사비가 오른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요, 이 조합 측에서 이 마감재를 초럭셔리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공자가 이 초럭셔리 이 부분도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은 백기를 들고 공사비가 줄인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요.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고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입찰을 포기하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합에서도 자기의 아파트를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 초럭셔리, 그동안 사용했던 마감재보다 더 고급적인 그런 마감재를 사용하고 아파트 브랜드도 이렇게 고급화시켜서 몸값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감재들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요, 하이 브랜드로 짓고 싶다, 이런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를 하이 브랜드로 짓고 싶다면은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건설에서는요,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자재라든가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수입 자재입니다. 수입 자재. 최근에 재건축 보게 되면은 창호를 다 독일 창호로 썼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독일 창호로 사용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드문 일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건설사 관계자는 초고가 자재값은 변동폭이 너무 크다, 이러면서 글로벌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이라고 무턱대고 계약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 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 입장은 이 자재값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덥석 덤벼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합과 건설사 간의 공사비 갈등 문제로 현장이 스톱되어 있다가 막바지에 합의를 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홍제 3구역 재건축인데요. 시공사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과 조합이 협상 끝에 평당 공사비 512만 원에서 78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막바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4월 뉴스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건설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 문제로 현장이 스톱되어 있다가 협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53.1%가 인상을 했습니다. 자, 784만 원입니다. 784만 원. 당초에는 512만 원이었는데 합의한 부분이 784만 원이다. 자, 이런 공사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지하공법 변경과 외관 설계 조정 요청을 했고요. 현대건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마감 수준과 품질은 최대한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부담되니까 아무래도 공법 변경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했다. 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합에서도 너무나 고급적인 자재를 요구할 게 아니라 적정선으로 정리를 해야만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고급적으로 가실 분들은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지금 공사비 갈등의 주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재건축 분담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분담금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무려 분담금을 12억 내라고 하는 재건축 현장이 있었습니다. 12억을 내라. 분담금 폭탄이 터졌다. 신반포 재건축에 화들짝 놀랐다. 12억이면 거의 뭐 아파트 한 채 값 아닙니까? 12억을 분담금으로 내라는 부분이 있어서 신반포 재건축에 놀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담금 표를 보시면요. 서초구 신반포 18차 12억 1,800만 원. 압구정 3구역은 84제곱에서 84제곱미터로 3억 3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3억 300만 원. 자, 농구 상계주공 5단지 31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로 갈 때 5억 원을 내야 되고요. 산호아파트는 4억 8천만 원. 그리고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도 5억 원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적게 내면은 3억 300만 원이고요. 많게 내면은 12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조합 측에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담금이 너무 부담되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은 여러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분담해서 이게 가능할지 상당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보면은요, 건설사 우위의 재건축 시장이다. 물론 건설사 입장이 있죠.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또 공사의 자재라든가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사의 입장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사가 재건축 현장을 골라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승하죠. 공사비가 상승하면은 자연스럽게 분양가도 상승이 됩니다. 이러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점점점 아파트 시장에서도 양극화 시장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다. 강북의 재건축과 강남의 재건축의 그 시장이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즉 분양가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값이 천지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담금이 없으면 못 짓는다. 자, 최근에 이 분담금 문제 때문에 시공사랑 계약을 하고 다시 해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물론 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도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내겠냐, 돈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아파트, 갈수록 아파트는 노후화되고 있다. 자, 이런데 양극화는 진행 중이다. 이렇기 때문에 분담금이 없다면은 아예 재건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갈수록 더 오래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한 채당 30억, 40억씩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아파트는 분담금이 없어서 아예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오래되고 있고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공사비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이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합 측의 의견과 건설사의 의견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조합의 관계자는 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외에 건설사들의 수주전 참여가 시들해지면서 경쟁 구도가 성립되지 않는 것도 공사비가 올라가는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공사 입찰을 해서 2번 유찰하게 되면은 바로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현장을 보고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2번 유찰이 되고 조합에서 이제 건설사를 찾아야 되는데요.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건설사가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공비 같은 경우도 더 올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성립되지 않는 것도 공사비가 올라가는 요인 중 하나다. 그래서 어렵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대형 건설사 임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이 성립하면 수주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어쨌든 한 곳을 제치고 일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 홍보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리비, 부대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수주에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무조건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 같은 경우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쥐어 짜는 거죠. 쥐어 짜다 보니까 쓸데없이 이런 비용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 사이에 경쟁 입찰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참 이게 옛날과 너무나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도권도 이러는데 정말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미분양 물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PF 대출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도 이러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합 입장과 대형 건설사 입장이 너무나 첨예한 거죠. 문제는 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을 부담스러워한다.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유찰하고 차라리 수의계약 쪽으로 간다. 그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달라졌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3월, 4월 분위기를 좀 언론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분위기다. 정말 이러다가는 재건축도 못하는 그런 현장들도 많이 나올 것 같다.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뭐 인구 감소, 불경기, 고금리, 고물가, 또 공사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지금 아파트 시장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조율을 해가지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